오늘 아침 끓어넘친 커피포트를 닦다가 애꿎은 컵을 쾅 소리나게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을 어지럽힌 건 커피가 아니라 어젯밤 누군가 던진 날 선말 한마디였는데 말이죠. 어제 들은 날 선말 한마디 때문에 애꺼분 컵에 화를 내신 적 있나요? 그건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로 이루어져 있죠.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의 모서리가 뾰족해지는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적이나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날, 혹은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던 날, 그런 날은 퇴근길의 공기마저 유독 무겁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속에는 무언가 응어리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평소라면 그저 웃으며 넘겼을 아이의 작은 장난이나 배우자의 사소한 투정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 하고 날 선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나면 이내 상대방의 상처받고 당황한 눈빛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거대한 후회와 자괴감이 해일처럼 밀려오죠. 내가 왜 이토록 예민하게 굴었을까? 왜 밖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부었을까? 자책하며 깊은 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감정을 온전히 담아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억울함, 분노, 스트레스라는 뜨거운 공기가 주입되면 이 감정의 풍선은 터지기 직전까지 팽창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팽창된 감정을 원인 제공자에게 곧바로 터뜨리지 못합니다. 나보다 권력을 가진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내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거리의 낯선 타인과 다투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꾹 참으며 그 풍선의 한쪽을 힘껏 틀어줍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결코 마술처럼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죠. 한쪽을 강하게 누르면 풍선의 다른 쪽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듯 억눌린 감정은 어떻게든 밖으로 분출될 비상구를 필사적으로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구는 안타깝게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대상, 즉 나의 가족, 연인, 혹은 나보다 약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분노들이 우리 일상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틈새를 파고드는 현상, 우리는 이를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분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쏟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신비한 마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작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억눌린 감정이나 충동을 원래의 대상이 아닌 전혀 다른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에게 옮겨서 발산하는 방어기제를 가리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겉보기에는 조금 차갑고 학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 마음의 지독한 생존 투쟁을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를 품은 해안가라고 상상해 볼까요? 바깥 세상에서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높고 견고한 방파제를 세웁니다. 그 파도의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음을 직감하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감정의 방파제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온한 척 미소를 지으며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자연의 섭리가 그러하듯 감정 역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밖에서 밀려온 거대한 분노와 수치심의 에너지는 방파제에 막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수로를 타고 조용히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안심하고 무장해제하는 공간, 파도가 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가장 평온하고 잔잔한 내면의 호수에 도달하는 순간 억눌렸던 에너지가 거대한 해일로 돌변하여 덮치게 되는 겁니다. 치환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경험합니다. 밖에서 참아냈던 억울함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남아있다가 안전한 대상을 만나는 순간 뇌의 제어 장치가 풀리며 순식간에 불꽃이 튀는 것이죠.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는 옛 속담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 역시 이러한 마음의 치환 작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방파제가 무너져 내린 그 순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악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크고 무거운 파도를 홀로 막아내느라 온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대체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토록 엉뚱한 곳에 화살을 겨누게 되는 것일까요? 2000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 기묘하고도 슬픈 감정의 릴레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정교한 심리학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 폭발의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었죠. 실험실의 풍경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평범한 대학생들을 실험실로 초대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풀기 매우 까다로운 퍼즐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가 신경을 긁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마에 땀을 쥐며 복잡한 퍼즐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험실 조교가 다가와 갑자기 매우 차갑고 위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인데 당신의 성적은 평균 한참 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 소중한 연구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교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흔들렸고 속에서는 뜨거운 수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학생들은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이 실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평가자였고 자신들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취약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묵묵히 펜을 쥐고 조교의 부당한 폭언을 고스란히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 실험의 1단계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항거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과 억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모욕감을 억누른 채 첫 번째 과제를 마친 학생들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첫 번째 조교와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조교와 함께 진행되었죠. 이 두 번째 조교는 학생들을 자극할 의도가 전혀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과제 질문을 녹음된 목소리로 들려줄 때 말이 약간 빠르거나 발음을 조금 더듬거리는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설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과제가 끝난 후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이 두 번째 조교의 자질을 평가해 달라는 설문지를 건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는 놀랍고도 씁쓸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아무런 모욕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제를 마쳤던 학생들은 두 번째 조교의 사소한 발음 실수를 그저 귀엽게 넘기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교의 자질 평가에서도 무난하고 우호적인 점수를 주었죠. 하지만 첫 번째 방에서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참아야 했던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조교의 그 사소한 실수를 포착하자마자 거대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설문지에 이 조교는 완전히 무능하다. 최악의 태도를 가졌다.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며 극도로 가혹하고 공격적인 평가를 쏟아낸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가리켜 촉발된 치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억눌린 분노의 에너지가 내면의 댐에 가득 차 있다가 아주 사소하고 만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수면에 던져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댐을 무너뜨리고 무고한 대상을 향해 맹렬히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교는 그저 타이밍이 좋지 않게 분노의 뇌관을 건드린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왜 밖에서 뺨을 맞고 집에 돌아와 벗어놓은 양말 한 짝의 위치를 두고 폭발하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뇌는 왜 이토록 불합리하고 엉뚱한 화풀이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의 알람 센터인 편도체가 격렬하게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며 생존 모드인 투쟁, 도피 반응에 돌입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당장 싸우거나 도망치는 원초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필사적으로 편도체의 사이렌을 억누르며 지금 상사에게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라고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이미 몸속에 가득 차오른 스트레스 호르몬과 공격성이 저절로 증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는 이 치명적인 독성 에너지를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신경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때 뇌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정교한 위험평가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주변의 대상들을 스캔하며 이 분노를 배출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은 어디인가? 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거리를 걷는 체격이 큰 타인,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연인. 뇌의 계산기 속에서 가족이나 연인은 반격의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됩니다. 감정이 향하는 방향은 물줄기와 같아서 언제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즉,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에게 짜증을 냈던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사람 곁이 내 뇌가 인식하는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극심한 과부하 속에서 뇌가 선택한 눈물겨운 생존 본능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연스러운 뇌의 방어 기제가 누군가에 의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인간의 숨겨진 취약성을 이용하는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치와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통제의 무기가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교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치환의 원리를 아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이들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큰 상처를 주면서도 당신이 자신에게 반격할 수 없도록 교묘한 위계 질서나 가스라이팅의 덫을 쳐놓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분노의 댐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종자들은 당신이 엉뚱한 곳에 그 분노를 터뜨리기를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억눌린 당신이 결국 애꿎은 동료나 후배 혹은 가족에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순간 조종자는 뒤로 물러서서 우아한 표정으로 당신을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은 진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의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며 철저히 고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심리학이 치환을 이용해 한 사람의 평판과 자존감을 파괴하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가장 악랄하고도 은밀한 희생양 만들기 수법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치환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우리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다크 심리학의 악용은 단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때로 너무나 불합리하고 각박하여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죠.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구조적 모순과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적은 너무나 거대하고 모호하여 우리의 주먹이 가닿지 않습니다. 진짜 화를 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해 길을 잃은 분노는 공기 중에 위험하게 부유합니다. 이때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시스템은 대중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지 않도록 교묘한 방향 틀기를 시도합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죠.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혐오, 혹은 사회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교묘하게 비추며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바로 저들 때문입니다. 라는 보이지 않는 세뇌를 주입합니다. 이것은 집단적 차원의 거대한 촉발된 치환입니다. 시스템에 의해 깊이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이웃이나 약자를 향해 혐오와 분노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동안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방향이 치환될 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장 서글픈 체스판 위의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치환이 밖으로 향할 때 타인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된다면 그 치환의 방향이 내부로 꺾일 때 일어나는 비극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관찰되는 가장 아프고 슬픈 방어 기제는 바로 분노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해 꽂히는 자기 치환입니다.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거나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분노를 외부의 누구에게도 쏟아내지 못합니다. 어차피 화를 내봤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화를 낼 자격이나 있을까? 라는 무력감에 짓눌려 허공을 맴돌던 매서운 분노의 칼날을 결국 스스로의 심장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모든 건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내가 좀 더 참았어야지. 내가 예민해서 문제인 거야. 타인이 나를 찌른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너무 큰 에너지가 든다고 판단하여 가장 만만한 대상인 자아를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깊은 우울감을 내부로 방향을 돌린 분노라고 정의하곤 하죠. 타인에게 향하지 못한 분노가 나를 갉아먹는 도구로 변질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마음의 렌즈를 닦아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의 진짜 진원지는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처받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쉼없이 굴러가는 이 치환의 쳇바퀴를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이 출발한 진짜 번지수를 찾아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상처가 존재하죠.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불쑥 짜증이 치밀어 오르거나 누군가를 향해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찰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난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것인가? 엉뚱한 곳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려 할 때 잠시 호흡을 멈추고 내 진짜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압력은 낮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압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진짜 원인을 찾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순간 치환이라는 맹목적인 에너지는 길을 잃고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엉뚱한 화풀이로부터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물론 아무리 연습해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방파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미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혹은 아무 잘못 없는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뱉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를 지켜주는 2초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상황을 합리화하지 말고 부드럽지만 솔직한 언어로 끊어진 마음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죠. 아주 짧은 2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밖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조금 무너졌나 봐. 방금 한 말은 당신한테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야. 엉뚱하게 짜증내서 정말 미안해. 이 부드럽고 솔직한 고백은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받은 상처의 진짜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고 오해로 번질 뻔한 분노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연민으로 탈바꿈하죠.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약하고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하고 내어 보일 때 우리는 너와 나를 넘어 우리라는 더욱 단단한 연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쳐놓은 덫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는 대신 상처받은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밤에는 하루 종일 무거운 파도를 막아내느라 고생한 여러분의 마음속 방파제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내야 할 삶의 무게가 그만큼 벅찼을 뿐이니까요. 하루 종일 마음의 파도를 막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벅찼을 뿐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마음심이었습니다.